바다에 물고기 대신 플라스틱 쓰레기만 가득 찬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실제로 유엔에서는 해양 오염이 이 추세로 이어진다면 2050년 바닷속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조각이 더 많을 거라 경고합니다. 위기에 처한 바다를 지키려면 이제 상업적 어업과 생선 먹기를 멈춰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최근엔 이런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스피라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바다를 살리려 직접 행동에 나선 환경단체를 만나보겠습니다. 씨 shepherd 코리아의 박현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가 직접 생중계되고 있는데 상당히 강렬한 유니폼을 입고 나오셨어요. 네, 저희 로고가 박힌 옷을 오늘 입고 왔는데요. 네. 약간 해적을 연상시키죠. 네, 저 바로 보고 해적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해골이 있고 막. 네. 네, 그 의미가 뭘까요? 저희가 이제 해적에 맞서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착한 해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런 로고를 마련을 했거든요. 착한 해적이 되어야 된다. 네. 혹시 저희 유튜브 시청자들 위해서 잠깐만 일어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디로 아이고, 보면 고맙습니다. 될까요? 네, 등에 로고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고요. 네네. 네, 그냥 서 계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이런 예, 것입니다. 강렬합니다. 멋있다는 느낌도 됐고요. 네, 네. 들고요. 저도 하나 가지고 싶다는 느낌이 생각이 드는데, 네, 하나 구매하시죠. 네,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로고는 강렬하게 인상을 남겨주셨고, 씨 shepherd가 어떤 단체고, 특히 우리 씨 shepherd 코리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씨셰퍼드는 집적 행동을 통해서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해양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을 멈춘다는 미션을 두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양 환경 단체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씨셰퍼드 코리아는 이 글로벌의 가치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불사하는 그런 시민 자원봉사자들로만 이루어진 풀뿌리 단체입니다. 모든 행동을 불사. 네. 상당히 강렬합니다. 네네. 혹시 뭐 이렇게 공권력과의 충돌 이런 것도 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오.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래요. 왜냐하면 바다 위에서 해적이랑 맞서는 상황에서 예. 불법 어선과 싸우면서 그렇게 진짜 그들은 총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맞서야 되고, 그러니까 배를 타려면은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서명을 해야 될 정도로 어이고. 저희가 조금 그런 위험한 상황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예. 모든 행동을 불사한다라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아니 우리 해역에도 중국 불법 어업들이 와서 네네. 그 불법 조업할 때 보면은 막 무기류도 동원되고 이러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 맞닥뜨린 적은 아직은 없으시고요. 네, 저는 아직 맞닥뜨린 적이 없는 게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서는 배를 여러 척 보유하고 있는데 네. 한국 코리아 지부에는 아직 배가 없어가지고 배가 없으세요? 네, 배가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아픔이 있어서 아. 주로 이제 육지에서의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고요. 아하. 해변에서의 활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안에서 그럼 주로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럼 이제 해변 청소, 네. 쓰레기 오염물질 제거 이런 것들 많이 하시나요? 네, 그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수중 청소도 하고 있어요. 다이빙을 수중 청소. 배워서. 네. 아하. 그렇게 해보신 해안과 수중의 우리 바다의 민낯이라 그럴까? 네. 어떻든가요? 진짜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바다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민낯을 볼 일이 많은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주로 이제 관광지에 국한돼 있잖아요. 네. 그런 바다는 당연히 예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자체에서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거기를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뻐 보이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차로 직접 들어갈 수 없거나 관광지가 아니어서 치우지 않는 해변에 많이 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 곳에 가면은 진짜 쓰레기로 그냥 가득해요. 그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 네, 바다에서 밀려온 아. 쓰레기가 아주 너무 많다는. 그리고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아서 저희 네.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시면은 진짜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정도로. 예. 도대체 어디에서 네. 참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해안이 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네, 맞아요.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우리에게서 나가는 거죠. 뭐. 맞아, 그쵸. 그쵸. 다 저희가 쓴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앞서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시스피라시 네.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죠. 네. 상당히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던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보신 분들이 그거 보면 생선 못 먹는다. 맞아요, 가장 이 맞아요. 해양 오염의 주범이 상업적 어업이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그 같은 의견이십니까? 완전히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어류 전혀 안 드세요? 저는 비건 지향이고요. 비건. 그 저희 시셰퍼드 활동가들은 예. 아예 활동을 하면서 채식을 해야 된다고 정관에 적혀 있어요. 아, 정관에 아예 네, 그럼 서약까지 하십니까? 네 서약도 가입하실 하고, 때? 네, 네. 아.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자기 개인 생활까지는 터치하지 않는데 활동하는 중에는 무조건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 채식에는 뭐 어패류 다 포함돼서 다 못 드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시스피라 씨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인지. 시스피라 씨는 예. 일단 상업 어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예. 바다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어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뭐 쓰레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멸종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하. 그리고 대형 어선에서 있는 이제 인권 문제 아하. 이런 것까지 전부 예. 다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약간 종합 저는 쪽집게 선생님 같은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우리가 그 어업하면 좀 낭만적인 네. 예, 그런 이야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든지 네. 아니면 상당히 힘들게 어렵게 원양에서 생선을 잡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이런 정도밖엔 생각 안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차원에서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의 상업어업이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자, 이거를 현재 대량 상업어업의 단적인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어류의 멸종이고요. 음흠. 그리고 하나는 대량 쓰레기 양산인데요. 네. 그러니까 상업어업은 그 어떤 해역의 모든 어류를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형 어선이 수십 킬로미터의 그물로 그러니까 바닥에 무거운 추를 달고 그냥 땅을 쓱 끌면서 모든 물고기를 저희 이제 물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예. 물살이를 다 잡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잡으려는 목표 어종 말고도 다른 어종들이 다 잡혀오게 되잖아요. 이런 걸 네. 이제 혼액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연구에 따르면은 그렇게 잡히는 해양 생물이 전체 어획량의 40%를 가까이 차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잡힌 어종들은 그냥 버려지거나 죽은 채로 아하. 왜냐하면 살아있지 않거든요. 이미 끌어올려졌을 때 네. 죽어서 버려지거나 아니면 사료로 쓰이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체수 급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예. 혼액되거나 이제 몇 사람 먹지도 않는 샥스핀 드셔보셨어요? 아, 별로 살면서 먹을 일 없잖아요. 네. 네. 상당히 비싸잖아요. 네, 비싼 예.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그게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에요, 사실은. 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죽는 상어가 시간당 11,000마리에서 3만 마리 가까이 돼요. 시간당? 이게 시간당이에요. 세계에서? 네, 네, 세계에서. 아. 그러니까 당연히 멸종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환도상어, 황소상어, 뭐 귀상어 이런 종들이 몇십 년 사이에 개체수가 80%에서 99%까지 감소를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런 상어 같은 이제 최상위 포식자죠. 바다에서. 네. 저희가 주로 먹는 어종들이 바다에서 보면은 굉장히 최상위 포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상위에 있는 포식자들인데 이런 어종이 멸종을 하면은 그냥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어종이 사라졌으니까 걔네들의 먹이가 되는 종이 급증을 해요. 그러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어종이 급증을 하니까 그 어종의 먹이가 되는 종이 멸종을 해요. 어허. 그러면은 먹이가 없어졌으니까 급증했던 종이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위 포식자로 내려가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종의 어떤 어종을 멸종시켰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어종들에게 멸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상업어업의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두 가지 접근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쓰레기 문제예요. 아하. 이 바다에 있는 쓰레기의 48%에서 50%가 폐어구. 그러니까 상업어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거든요. 그물 네, 이제 못 그물 쓰는 같은 거, 네, 네, 뭐 이런 이렇게 것들이죠. 부표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네, 이런 거를 다 그대로 바다에 거의 버려져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너무 깊은 바다에 있으니까 수거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고스트넷, 유령 그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대로 남아서 계속 잡히고 죽고 음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아하. 그렇게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들이 있어서 네. 상업어업이 지속될 수 없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다. 그런 점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죠. 시스피라시에서. 네. 자, 그런데요. 뭐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 겁도 나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도 들긴 하는데 네. 상업적 어업이라면 이 어민분들 생각이 나고 생계를 여기에 거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실 텐데 이분들 당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상업적 어업 중단시켜버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같은 상업적 어업이 지속됐을 때 이 전 세계의 어류가 멸종하는 시기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시스피라시에 등장한 건 2048년이에요. 2048년. 그러면은 30년도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너무나 짧은 기간이죠. 근데 이 숫자는 연구에 따라서 203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이구. 205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다양해요. 근데 그거는 그거는 사실 그래도 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 숫자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작 50년 안 되는 기간 안에서 다 멸종할 거다. 이렇게. 앞으로 9년에서 30년 사이. 네, 네. 30년이라도 아주 먼 기간은 그러니까요. 아닌데요? 너무나 예. 짧은 시간인데 그러면 일단 제일 많이 인용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말을 해보자고 하면 네. 그럼 수산업을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자.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 산업은 2048년 뒤에는 끝장날 건데 아, 잡을 고기가 그러면- 없어져 버리네요. 네네. 그때는 어. 뭘로 생계를 유지하실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오히려 논의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네. 제가 지금 이런 고민들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산업을 망치는 역적이 되고 네. 이제 그때에 돼서는 그 주체들이 불운한 피해자가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막자고 저희가 이제 방법을 찾자는 거기 때문에 네. 당장의 먹고사니즘을 얘기를 하면 결국은 가장 먼저 사라지는 산업이 수산업이 될지도 모른다. 아하. 이런 측면이 있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멸종을 향해서 가는 뭐 길어봐야 30년밖에는 못하는 수산업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어업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런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현재는 없다. 네, 현재 가능한 어업 중에는 없고 예. 그것도 이제 수학적인 통계로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8년에서 30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이유가 네. 지금의 상업어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양식이란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다를 망치지 않고 어류를 멸종시키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양식을 좀 확산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 친환경 양식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두 단어가 네. 되게 너무 맞지 않아서 같이 붙어 있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양식이라는 뜨거운 아이스크림 뭐 이런 네, 식이네요. 그런 느낌이죠. 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구나. 네, 왜냐면은 양식이라는 게 결코 이제 지속 가능한 어업이 아니에요. 왜냐면 양식에서 결국에는 걔네들도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먹이가 물고기예요. 결국에는 다른 물고기들. 아하. 그러니까 대량으로 잡아서 거기서 그 물고기들을 사육하는 데 쓰이고 예. 결국에는 약간 이걸 축산업으로 바꾸면은 네. 방목형으로 키우다가 그 축사에 가두는 형태로 그냥 바뀌는 거고 예. 더 오히려 절망적인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염도 훨씬 더 해양 오염이 심각하기 항생제 때문에. 많이 네, 투여해야만 맞아요. 항생제 된다고 엄청 그러던데요. 많이 그렇죠. 투입하고 예. 해서 전혀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네. 그 부표 같은 경우에 스티로폼 부표가 엄청나게 이제 해롭기 때문에 예. 2025년부터는 절대로 스티로폼 부표를 쓸 수 없도록 법이 이제 생겼어요. 아. 근데 친환경 부표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 제가 네. 이제 이 말을 할 때 항상 따옴표를 치거든요. 음. 그 이유가 지금 스티로폼이 아니다 뿐이지 그것도 결국에는 플라스틱 부표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냥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사실 친환경 양식이라는 말은 네. 조금 맞지 않다. 그냥 그러면 어민들 어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예. 일단 이 방식은 예. 안 되고요. 지금 네. 이걸로 지속하는 거 불가능하고 다른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로
논의가 되는 게 해양 보호 구역을 지정하자 이런 게 이제 국제 사회에서 나와 있거든요. 어젠다가 아하. 30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네. 30%의 해역을 전 세계의 해역을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서 여기서는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다가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난 어종이 다시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왜냐하면 이제 물살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여러 군데로 퍼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 해양 보호 구역을 늘려야 된다라는 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단 상어법을 전면 금지하는 방법보다는 해양 보호 구역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더 낫다 이 말씀이군요. 일단은 네, 낫다기보다는 네, 둘 다 이루어져야 되죠. 둘 다 이루어지는 네, 네, 방법.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네. 지금 들으시면서 나도 좀 실천하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비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이 시스피라시를 보시는 거고요. 아, 예. 네, 이거를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스피라시. 네, 자기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다큐멘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의 상어법의 모든 문제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보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실 것 같고 채식이 진짜 어려우면은 저는 제로 웨이스트를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로 웨이스트 버리지 않는 거. 네, 네. 쓰레기를 이게 썩지 않는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 이것에 아하.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눈앞의 문제이고 정말 지구 환경이 몇십 년 내에 그야말로 황폐화될 수도 있다는 이 네. 경각심은 꼭 가져야겠네요. 그리고 시스피라시 꼭 보고 주변에게 알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지금까지 시 셰퍼드 코리아의 박현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